내일은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어서 괜히 실적에 꼬투리 잡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꼬투리 잡으려면 어떻게든 잡겠지만 이미 판에 깔려져 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지속적 성장을 해주었는데 다음 분기의 성장은 조금 둔화될지도 모른다는 꼬투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지속해 주는 건데 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성장이었는데 다음은 75% 성장할 거란 이야기거든요. 숫자까지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다음 꼬투리는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이 생산 지연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닐 거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답이 나오긴 하겠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하반기에 칩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는 했는데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 반독점 조사 착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실적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하락하고 안 좋아도 상승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이죠. 실적 후에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맞춰서 해석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오른 거다, 내린 거다, 이렇게요. 저도 실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으로 추가적 상승을 해줄지 아니면 추가적 하락을 해줄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영상으로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편하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맞다 틀리다로 접근을 하시게 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의 영상 중에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수, 추세를 보려면 지수를 봐야 한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추세는 S&P 500 미니 선물로 주가를 말씀드렸고요. 5630짜리 역시나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를 종종 확인하실 때마다 5630 위에 주가가 맴도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지지나 저항은 그냥 선 하나 그어 놓는 게 아니고 지지와 저항도 작은 박스로 만들어집니다. 뒤에 엔비디아 설명할 때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기억해 놓으시고요. 옆에 차트 보시면 박스 안에 캔들이 움직이고 있죠. 지금 증시는 저항 박스에서 횡보 중인 겁니다. 박스 안에서는 횡보를 하거든요. 횡보의 정확한 의미는요.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하루하루 나오는 상승과 하락에 감정이 요동칠 수가 있거든요. 상승과 하락으로만 증시를 결정지으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증시는 횡보입니다. 지수가 횡보를 끝내고 위쪽으로 치고 나갔다면 추세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수도 못 오르고 엔비디아도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수의 5630과 엔비디아의 135가 같은 의미의 자리라고요.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상승해주면 좋은데 같이 눈치 보고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이니 실적 해석이 잘 나오고 주가 상승까지 나와주면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어서 증시 전체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이 안 좋아서 주가 하락을 만들게 된다면 AI 관련주들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AI 버블이었다. 이제 AI는 끝났다. AI의 기대감은 모두 반영되었다. 뭐 이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이어져 나올 것을 먼저 예상해 봅니다. 엔비디아가 증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릴 겁니다. 이게 주식의 원리입니다. 같은 섹터에서 어떠한 특정 종목만 악재가 있는 것만 아니라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악재가 있어도 속해 있는 섹터군 자체가 상승을 이어가면 악재로 하락한 종목은 다시 올라옵니다. 이게 주식의 원리니까요. 지금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엔비디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증시는 박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보고 갈게요. 박스를 탈출해서 위로 이동하면 상승, 아래로 이동하면 하락, 그리고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기억하시나요? 118자리. 118자리라고 6월 달부터 집어드렸었죠. 깨기 전부터 118 밑으로 하락하면 100까지 주가 하락이 가능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맞다 틀리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박스 하단은 90에 잡혔는데요. 멤버십에서는 90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하였고요. 라이브로 추적을 하면서 가면 좋은데 영상으로 전달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100 부근에 매수를 했었더라도 현재로는 괜찮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럼 우리는 박스를 알았습니다. 118 박스 상단, 90 박스 하단. 그럼 118 위로 상승을 했으니 박스가 이동이 돼야겠죠. 제가 본 박스 상단은 130에서 135. 이미 잡아드렸던 상단이었기 때문에 외우시면 좋습니다. 130에서 135를 저항 박스라고 하고요. 135를 지나면 발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발산이라 하면 또 박스에 이동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135를 기억하시고 실적 발표하고 뚫긴 했는데 다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내려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132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면 150에서 멀리는 158 부근까지 박스 상단을 보고 있고요. 만약 크게 갭상을 하게 된다면 150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회로만 돌렸으니 반대 상황도 보자고요. 하락을 하게 된다면 118, 115 구간 보고 있는데 만약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100에 가깝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하락해 봐야 알 수 있겠지만 100 구간 지지가 약한 구간이라서 향후 추가적 하락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118에서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박스이기 때문에 다시 횡보를 이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 향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대한 빨리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을 정리해 보면요. 135 밑으로 하락 금지, 135 밑으로 내려와도 3일 안으로 다시 올라서 주고 추가 상승 시작해 주기, 118 밑으로 주가가 깨져 내려가는지, 만약 깨져도 우선 멘탈 잡고 마지노선 100 구간, 여기는 90 구간인데 지금은 같은 구간이라서 100을 우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게 된다면 매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내일 제가 장 마감 10분 전에 제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방송 링크를 하나 올려놓을 건데요. 구독자분들만 보실 수 있는 링크이고요. 재방은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같이 확인하고 기회가 온다면 같이 매수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실적을 같이 보고 추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상승을 간절히 희망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